자,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드린 글 중에서 큰 손실 발생 후에 심리 회복 및 손실 복구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한 6년 정도 좀 깡통을 좀 찼었습니다. 물론 이제 차고 싶어서 찬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이 났다가 또 손실 났다가 막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주식이 그때 당시에 2004년도 당시에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뭘 들어가도 수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미래에셋 중국 펀드 대박 나고 막 그랬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뭘 들어가도 수익이라서 그때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와 씨 이런 세상이 있구나. 취직 안 하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많이 내도 되겠다 막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계속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떨어져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나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던 게 그 ELW라고 워런트라고 있어요. 지수 워런트 뭐 이런 게. 그러다가 이제 워런트 거래를 좀 하다가 재미를 좀 봤어요. 조금 이제 재미를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하이리스크 뭐 하이리턴 없나 해서 알아본 게 옵션 시장이었어요. 옵션. 그때 당시 이제 코스피 지수 옵션이었는데 뭐 콜옵션, 풋옵션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거래를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손실 좀 크게 봤습니다.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전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도 제가 맞이를 해봤고요. 대박도 나보고 손실도 나보고 쪽박 많이 쳤죠. 그러다가 회사 생활을 제가 3년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24살 때였네요. 24살 때 이제 회사 생활, 제가 토목공학과 나왔는데 토목 설계회사에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녔고 4년 차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왜 손실 났을까에 대해서 항상 그 연구를 좀 했었어요. 어차피 뭐 회사 다니다 보면은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손절을 못해서 제가 손실이 컸었거든요. 손절. 왜냐면 차라리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 이 기준선이 깨고 내려갔으면 일단 끊고 뭐 매도를 다시 따라 붙던지 아니면 다시 올라타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를 따라 붙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 끊는 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쭉 빠지니까 마이너스 한 10만원 손실 날게 마이너스 1000만원 손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컷 나고 막 했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수익 날 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손실 날 때면 뭐 500만 1000만원씩 손실 나니까 20번 30번 먹더라도 누적 손실인 거예요. 왜? 손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해야겠다. 맨날 물타기 매매 했었거든요. 추세 매매를 잘하자.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연구를 3년 동안 했었고 모의 투자로 이제 테스트를 또 하고 검증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27살쯤에 회사 사업표 던지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요때부터 1년 동안은 제가 앞전에 빚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봐야 뭐 지금 뭐 큰 금액이 아닌데 그때 그냥 컸어요. 한 1억 정도 있었거든요. 빚이. 1년 동안 저는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갚았고 뭐 카드도 제가 밀렸던 거 갚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은 빚부터 갚았고 한 2년 차쯤부터는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 돈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금을 조금씩 모으면서 토지도 처음으로 매입을 해보고 집도 제가 경매로 받아서 집도 사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계약수도 조금씩 늘려갔었죠. 어쨌든 요때 이제 제가 누적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손절을 잘 지켰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손절. 기법이 아무리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법에 대해서 맹신을 못한다든지 또는 손절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 기법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손실 후 매매 심리 극복 방법. 자, 지금 일단 손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손실 원인이 어떻게 손실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매매였는지, 리스크 관리 실패인지, 전략의 문제인지, 손절의 문제인지. 저는 대부분은 손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매매 기준에 대한 원칙과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법에 대한 불맹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 오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손절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손실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맨날 손실 난다면 내 거 반대로 매매했다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일지, 매매일지 작성을 해보면서 당시의 감정 상태나 매매 이유, 왜 내가 들어갔고 왜 팔았고 손절이나 미시형 손이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게 귀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귀찮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실력 정도 안 되면 그냥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요즘 핸드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매매장에 저도 하루하루 매매 복귀를 나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예전처럼 길게 쓰지 않지만 간단했습니다. 아, 이 선은 꼭 지키자, 이거에서 깨지면 무조건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투자 일지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졌던 매매 또는 아쉬웠던 매매에 있어서는 매일 쓰거든요. 근데 저도 쓰는데 여러분도 안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손실을 일단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도 제가 정리해봤는데, 뭐 김모 씨가 2022년에 가상화폐 급등기에 감정적으로 매수에 몰입을 했습니다. 손절 없이 홀딩하다 보니까 70% 손실을 봤고요. 이외에 이제 매매 일지를 써보면 그 당시 과열된 시장 분위기와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매 일지인 거예요. 매매 일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멘탈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정 기간 시장과 나는 거리를 두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방송 중에도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손실이 났다 칩시다. 다음날 매매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매매가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매가 더 꼬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시장과 거리를 둔다, 말 그대로 매매를 잠깐 중단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시장에서 내가 멀어지기 때문에 3자 입장에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흐름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좀 더 볼 수 있겠죠?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매수가 물려 있어요, 큰 손실이야, 그럼 나는 시각적으로 매수밖에 안 보여. 만약에 내가 매도에 물렸어, 그럼 시각적으로 매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뉴스도 매도 관련 뉴스밖에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앱을 진짜 삭제한다든지 차트 뉴스 확인을 중단한다든지 커뮤니티 단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유도 제가 적어봤어요. 손실 직후에는 뇌가 도파민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손실을 만회하려는 충동적 리벤지 매매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복수전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손실에 대한 불안과 분노, 자책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매매 판단을 또 왜곡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 시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매매 판단에 왜곡을 하게 되면은 깡통 차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시장에서 떨어져 있다 보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판단력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뭐 방법으로는 또 뭐 명상이나 운동, 가족과의 시간 등 심리 회복 활동을 병행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지인들과의 시간을 또 갖고요. 근데 거의 뭐 운동을 하다 보면 뭐 골프든 헬스든 필라테스든 수영이든, 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내가 일단 떨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뷰로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명상은 뇌의 편도체 활동, 감정 조절을 안정시킵니다. 전두엽 기능, 판단력도 일단 강화를 하고요. 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이제 낮추게 되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은 외부 자극 없이 존재 자체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바로 다시 매매에 들어가서 계좌를 반토막 내거나 청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하버드, 뭐 서울대 나온 트레이더들 역시도 이런 매매의 페이크 또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뇌동매매 또는 분노의 클릭질로 인해서 큰 손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회복 없이 시장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은 기술보다 심리의 싸움이다. 여러분, 트레이딩 기술은요, 차트 보는 기술이에요. 차트 보는 기술. 근데 이거는 내가 공부만 하면 이 기술 쌓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심리와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는 이미 나는 어느 정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심리전을 따질 정도면은 여러분들 기술력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매매 기법은 절대 100%가 없습니다. 70%, 60%, 80% 이 정도 확률의 매매 기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야 이게 요즘 이게 잘 맞다 이런 얘기 듣지 마. 그냥 만약에 들었다 해도 그런가 하고 바로 실전에 써먹지 말고 테스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심리 회복을 전략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복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로 자존감 회복과 학습. 자, 실패를 통해 배운 점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되게 안 하시더라고. 마음속으로 간직을 하는데 그걸 또 까먹어요. 마음속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에 적어두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내 거가 확실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공부하면서 기초부터 재학습한다. 추세 매매, 리스크 관리, 분할 매수. 자,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회복이 되고 또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금까지는 제가 손실 후 매매 심리 극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수익 전환 후 손실 복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물 좀 먹고.